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 사령부 사령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내란 예비, 음모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해 지난해 3월 귀국한 지 11개월 만입니다. 누가 봐도 미수에 그친 쿠데타 사건을 검찰이 또 뭉개고 면죄부를 줬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범죄 비리가 이렇게 무마되는 이유는 국힘당에서 이어진 검찰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를 부정해야 현재가 유지되는 아이러니가 이 정권에 존재하는 거죠. 서울 서부지검에서 계엄을 모의해서 쿠데타를 계획했던 조현천 기무사령관에 대한 무혐의 처분 사실이 공표되었습니다. 검찰이 퇴근 무렵인 6시에 기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공지하는 것도 저는 좀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떳떳하면 기자들이 출근해 있는 시간 내에 언론 브리핑을 하는 것이 정상적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알고 많은 지식이 있는 검사들이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검사를 불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봄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쿠데타는 단 하룻밤 사이에 성공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하지 못했고 실패한 쿠데타 계획도 처벌하지 못한 역사적 오명을 남기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불기소 처분서를 확보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항고할 것을 말씀드리고, 박근혜 정부 당시 군부대를 동원해서 촛불 집회 진압을 검토한 이른바 계엄령 문건,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이게 실행됐다면 제2의 서울의 봄이 벌어졌을 겁니다. 사실 이 계엄령 문건은 세부적인 실행 계획으로 누가 봐도 쿠데타 직전까지 간 위험천만한 계획이었는데요. 검찰이 이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기소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이 5년 만에 귀국해서 11달이나 조사를 했지만 검찰 수사는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등 실질적인 윗선으로 뻗지 못했는데요. 윗선의 지시도 없이 기무사령관이 자발적으로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상명하복의 군의 조직 체계를 이해한다면 이런 수사 결과가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데요. 그냥 문개기 봐주기로 봐야 맞는 거죠. 촛불 집회를 위해 군부대 동원을 검토한 이른바 계엄령 문건. 2018년 군 검찰 합동수사단의 1차 수사 당시 소강원 전 기무사 3처장은 장관이 위중한 상황을 고려해 위수령이나 계엄 절차 검토를 지시했다고 사령관이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권모중령도 치안 붕괴에 대비한 계획을 장관에게 보고드린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는데요. 조 전 사령관 역시 장관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모두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지목했는데요. 2018년 당시 분명히 관련자들이 진술했고 그 증언 기록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사령관이 귀국했지만 11개월 만에 검찰은 한 전 장관을 무혐의 처분하며 수사를 급하게 마무리했는데요. 이도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해 빠르게 정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언론이 확보한 불기소 결정문을 보면 한 전 장관은 계엄에 대한 법률 검토가 미흡하다고 얘기하자 조현천 전 사령관이 자원했을 뿐이라고 진술했고, 검찰은 한 전 장관이 내란을 목적으로 구체적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건데요. 버젓이 증거와 증언, 그리고 정황이 존재했지만 이를 묵인한 겁니다. 또 당시 김관진 안보실장, 황교안 국무총리, 박근혜 대통령도 개입 증거도 없다고 봤는데요. 검찰은 위헌적 문건을 만든 책임자로 조현천 전 사령관을 기소하면서도 실제 내란 음모는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면 2018년 첫 수사 당시 군 검사는 1987년 6월 항쟁 당시 전두환 정권이 실제 실행하려 했던 계획보다
계엄령 문건이 더 구체적이라며 실행 가능성을 캐물었고 기무사 간부는 장관이 명령하면 실행됐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는데요. 장관이 명령하면 실행됐을 것이라는 증언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냥 검토만 했다는 거죠. 이 새빨간 거짓말을 누가 믿어줄까요? 결국 모두가 한패였습니다. 장관을 따라 법조인은 한 사람으로 보시기에 수백만 원짜리 디올복이 더 심각한 법 위반입니까? 아니면 유권자가 포함되지도 않는 10만 4천 원짜리 식사가 법 위반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법조인으로서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두 개의 사안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반 법이 이제 상식의 최소한인데요. 유권자가 포함되지 않는 기사와 변호사 본인이 식사한 걸 가지고 기소를 했고, 지금 어쨌든 대통령 부인은 수백만 원짜리 명품백을 수술한 걸로 돼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몰카 공작으로 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무리 그렇지만 대놓고 고가의 핸드백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국민의 두 가지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장관께서는 이것의 뇌물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몰카 공작으로 보십니까? 현재 수사 중에 있고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아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판단을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몰카 공작 사건이라고 규정을 하면 중요한 게 증거물인데, 그 증거물을 당장 검찰이 증거물을 확보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고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수사기관에서 수사 과정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압수수색이 필요하면 그 진행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2일 김건희 씨의 명품 디올백 뇌물수수 사건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두고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면 진행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 통일안보 교육 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씨의 디올백 뇌물 수수 사건을 몰카 공작이라고 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대놓고 고가의 핸드백을 받을 수 있느냐는 두 가지 정서가 있는데 뇌물에 가깝다고 보느냐, 몰카 공작이라고 보느냐고 질의합니다. 이에 박성재 장관은 현재 수사 중에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아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판단을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답했는데요. 이어 김두관 의원이 몰카 공작 사건이라고 규정을 하면 중요한 게 증거물인데, 그 증거물을 당장 검찰이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고 상식적으로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박 장관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에 박 장관은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수사기관에서 수사 과정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압수수색이 필요하면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하는데요. 누구는 법인카드를 10만 원 사용했다며 선거법 위반이라며 120군데를 압수수색하고 무려 3년이 지나 총선을 앞두고 기소했는데요. 그런데 300만 원이 넘는 명품 디올백을 뇌물로 받아 챙긴 사람은 필요하면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들이 말하는 선택적 법과 정의, 공정과 상식인데요.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국무총리가 이딴 한심한 소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30대부터 선거를 해서 크고 작은 선거에 16번을 출마하고 지금 17번째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누구보다 많은 선거를 제가 치렀습니다. 유권자도 아닌 당 관계자와 운전기사, 그리고 자기 변호사와 10만 4천 원 식사를 한 것을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검사가 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사건을 기소를 했습니다. 총리님, 이게 누구 사건인지는 잘 아시죠?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정확히는 잘.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 관련 건인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선거 운동에 이런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경고 정도로 끝나는 것이 제가 경험한 선거법 실제 모습인데, 수백만 원짜리 디올백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검찰이 유권자가 포함되지도 않는 10만 4천짜리 식사를 기소한다면 어느 국민이 이런 검찰을 정권의 검찰이라고 하지 국민의 검찰이라고 하겠습니까?